평균의 기대 수명 82.7세.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다르게 건강 수명은 64.4세로 기대 수명보다 약 20년이나 짧은 게 현실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렇게 걷는 게 힘들 줄 알았으면요. 젊을 때 무릎 좀 챙길 걸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인들이 암에 이어 가장 기피하는 질환으로 알려진 퇴행성 관절염. 극심한 통증으로 불면증,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너무 아파. 쉴 새 없는 집안일에 혹사당하는 관절.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무너지는 신체. 염증과 통증의 악순환에 온몸의 관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90%에서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이미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발생 전에 연골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관절염 치료의 최선입니다. 관절염 증가의 원인은 뼈와 뼈 사이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의 마모 때문.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건강을 지켜야 100세 시대의 소중한 무릎이 살아납니다. 연골과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슬기로운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할수록 관절 나이는 더 짧아집니다.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58세 오정분 씨. 통증이 너무 지속적으로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참으려고 그랬었는데 통증 간격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두 발로 걷는 사람들 보면 나는 두 발로 진짜 저렇게 걸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서글퍼지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서 뼈를 보호하는 물렁뼈, 즉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심각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운데요. 관절염은 연골이 마모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연골만 마모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골판, 인대, 관절에 있는 다른 조직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마모와 손상이 반복되고 관절 내 염증 인자가 쌓이게 되면 관절 내 통증과 붓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 몸의 뼈를 연결하는 약 100여 개의 관절.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관절 손상이 반복되면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는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관절 간극이 닳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칭하지만 뼈끼리 직접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해서 충격과 마찰로부터 뼈를 지키게 됩니다. 연골 손상은 초기에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방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이 하루 움직이는 횟수는 무려 10만여 회. 관절 속 연골은 3mm의 두께로 지속적인 마찰과 충격을 견디며 뼈와 뼈를 이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에 염증이 생겨 방치하는 순간 연골의 파괴는 시작되고 한번 발생한 염증은 연골이 없어질 때까지 진행되는데요. 50세 이상 90%에서 시작되는 연골의 노화. 실제로 50대가 되면 무려 80%의 연골세포가 줄어듭니다. 관절의 연골세포가 줄어들면 연골의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콘드로이틴과 오직 연골에만 존재하는 E형 콜라겐의 감소로도 이어져 관절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오정분 씨의 인공관절 수술 전 모습인데요.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무릎. 연골세포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연골이 닳고 상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관절 간극은 0.3mm 정도 되고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골이 마모가 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일상생활이나 보행이 힘들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착살
뼈를 깎아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큰 수술을 받은 후 다시 걷기 위한 재활치료에 매진 중인 정분 씨. 굴곡 구축이라는 게 와서 대략 한 이 정도의 관절을 갖고 계셨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 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게 다 펴지지가 않게 되면 보행을 쩔룩쩔룩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 두 발로 서 있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웠던가를 생각하면 관절의 소중함은 배가 됩니다. 아우, 아파. 진짜 아기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걸음마 새로 걷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봐서 뭐 진짜 남들처럼 똑바로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날로 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 환자 수. 하지만 인공관절의 수명은 20년으로 수술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관절을 잘 쓰고 또 관리하는 것이겠죠? 관절이 웃으면 인생이 웃는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관절 건강. 여기 평생 관절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는 분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관절이 튼튼하기로 자랑인 가수 유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25년 베테랑 트로트 가수이자 모든 악기 연주가 수준급인 팔방미인 방송인 유진아 씨. 이제 50대로 접어든 나이. 각종 행사가 많아 관절이 아플 법도 한데 굽혔다 폈다 무릎 사용이 많은 텃밭일도 문제없이 척척. 괜찮으신 거 맞죠? 뭐 이 정도 가지고 물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지. 이런 거는 사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고 다 풀 뽑고 이거 기본은 하고 살잖아요. 예, 관절 안 아파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지금 88세신데 관절 나이가 50대로 나오고요. 저는 30대로 나왔어요. 올해 초 정형외과 검진에서 관절 나이 30대라는 소견을 들었다는 진아 씨. 관절 간극도 넓은 편이었는데요. 진아 씨의 관절 건강 비결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백세 시대, 관절이 무너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진다.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할 관절 건강. 오늘의 닥터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온 두 명의 체험단, 송희순, 김영일 씨인데요. 두 분 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게 됐어요? 예, 저는 허리도 안 좋고 또 팔꿈치도 안 좋아요. 근데 또 이제 무릎까지 아프네요. 나는 뭐 특별히 이렇게 아픈 곳은 없는데 네. 단지 무릎. 예. 무릎 때문에 정말 요즘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글쎄 통증도 있고 예. 뭐 걷는 것도 무섭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줄 닥터하우스 주치의 성민규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성민규입니다. 오늘 두 분 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본격적으로 무릎 건강의 해결책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제가 10가지 문항 테스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을 알아보는 10가지 항목. 시청자 여러분들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혹시 몇 개 체크되셨는지 한번 5개 말씀해 주세요. 나왔는데요. 5개 나오셨어요. 네. 저도 5개가 나와요. 두 분 다 5개가 나오셨군요. 네. 결과에서 2개까지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아직은 내 무릎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개에서 4개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무릎에 이제 적신호가 조금씩 생기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개가 넘는다. 이때에는 진짜로 무릎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정형외과 검진을 통해 무릎 관절과 몸 안의 염증 상태를 확인해 본 두 사람. 먼저 워맥 지수를 통해 관절의 통증 상태를 자가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워맥 지수는 관절염 환자들이 느끼는 자각 증상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총점이 38점이 넘으면 통증이 심각한 정도인데 두 사람 모두 38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 검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이가 더 젊으신 김영일님께서 상태가 더 안 좋게 나왔는데요. 현재 엑스레이상으로는 무릎 관절염 4기에 해당하시는 정도가 되세요. 무릎 관절 내측에 관절 간격이 많이 주저앉아 있고 거의 뼈끼리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골극이라고 하는 뼈도 많이 튀어나와서 아무래도 무릎 관절 사이에 통증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송희수님 같은 경우는 관절염 2기 정도로 보입니다. 김영일님보다는 관절 간격이 아직까지 많이 보존이 돼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에 비해서는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분 다 관절염이 꽤 진행된 상태신데 관절염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움직여서 발생되고 나이 드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 자체처럼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고요. 뼈가 닳고 염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연골판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무릎의 상태입니다.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사이에 이렇게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연골판이 충분히 두텁게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위아래에서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주게 되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완충작용을 해주던 이 연골판이 많이 닳아서 점점점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연골판은 자꾸 얇아지고 얇아지다 보니까 위아래에서 뼈가 직접 맞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맷돌을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위와 아래의 뼈가 직접 만나면서 갈리게 되면서 이렇게 관절면이 깎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무릎에 염증 작용이 생기게 되고 물도 차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연골 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연골 연화증, 반월상 연골 파열 등 골 관련 질환도 늘고 있는 추세. 무릎이 아파서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혈압약도 먹고 있고 고지혈약도 먹고 있거든요. 네. 그게 관계가 있나요? 네, 사실 관절염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기타 성인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염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가 무려 1.35배나 증가하는데요. 이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오랫동안 다량 분비되면서 세포 내 DNA가 손상되고 세포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해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을 방치하면 암 발병률이 최대 3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두 사람의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주의 수준으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체내 염증 수치 이상까지 두 사람의 일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먼저 송희순 씨 일상을 확인해 봅니다. 한 허리가 아파갖고요. 한 일주일에 3번은 이렇게 물리치료 하러 와요.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면서 그렇게 아파요. 무릎뿐 아니라 온몸의 뼈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희순 씨. 허리 건강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요. 뒤쪽에 있는 척추관에 협착증까지 동반이 된 상태예요. 허리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허리 각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골반이나 고관절이나 그 아래의 무릎 각도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무릎의 퇴행성 변화를 더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리치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조차도 힘겨워 보입니다. 아예 나이가 먹은 것도 속상한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놀러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릎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릎에 파스를 바르는 것. 통증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방편인데요. 오늘 좀 걸었거든요. 걸으면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붙여요. 붙이면 좀 1시간 지나면 그 순간은 좀 편해요.
그리고 좀 또 잘 때 되면 또 아프니까 이렇게 붙이고 또 잘 때도 또 한 장 더 붙이고 그래요. 늘 파스와 소염제는 떨어지지 않도록 갖춰둔다는 희순 씨. 몇 년째 사용하다 보니 이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무릎이 좀 무겁고 아플 때는 이 파스 바르고요. 또 이것도 발랐다. 무릎이 또 시큰거릴 때 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물파스 발라요. 오늘도 아픈 몸을 추스르며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파스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파스나 소염제의 사용은 관절염 증상이 완화된 것처럼 잠시 느끼게 해주는 일시적인 효과인 거거든요. 증상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염증은 우리가 연골 기질 분해 효소라는 그 효소의 활성을 일으켜서 연골이 계속해서 망가질 때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파스나 진통제를 복용하고 염증이 진행하는 걸 그냥 방치해 둔다면 연골은 계속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기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무리한 파스 사용을 피하시고 적절한 때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이 무릎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이핑 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무릎의 뒷부분, 오금이라는 부분을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면 근육의 이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테이프를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는 이 앞에 무릎뼈를 주위로 이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요. 먼저 윗부분을 경계를 따라서 살살 붙여주시고 양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옆에 많이 당기지 마시고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의 경계를 따라서 다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관절 부위에 붙일 때는 약간 당겨서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운동을 하실 때 무릎을 보호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붙이는데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테이핑 요법. 테이프를 붙인 후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봤는데요. 이거 붙이니까 더 나은 것 같네? 그러게. 좀 짱짱하잖아? 무릎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으네. 다 나은 것 괜찮아. 같으네, 다. 괜찮아. 실제로 걸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더 힘이 받은 것 같아요, 무릎에. 아, 더 그래요? 짱짱해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로 아, 그러세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다음은 김영일 씨의 일상입니다. 매일 아침이 괴롭다는 그녀. 아침부터 개운해 보이지 않는데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밤새 좀 통증이 심했고 왠지 어깨하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우선적으로 스트레칭 가볍게 하고 있어요. 갱년기 이후 더욱 심해진 무릎 통증. 무릎으로 시작된 관절통은 전신으로 퍼져나가 생활 전반에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살이 엄청 많이 불어났어요. 옛날에는 60kg를 거의 넘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갱년기 이후로 거의 7, 8kg. 살이 찌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살을 빼려고 하니 무릎은 아프고 아프다 보니 운동도 못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 체중은 엄청 많이 늘어났고 무릎의 통증은 점점 심하게 됐어요. 과거 국내부터 해외까지 여행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는 영일 씨.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따라주지 않는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생겼는데요. 무릎이 아프니까 통증이 심한 게 제일 힘든 것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아프니까 야 이렇게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할머니가 되는구나 내 맘대로 못 가니까 못 가고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좀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식사를 준비하는 영일 씨. 오늘 반찬은 구수한 곰국.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뼈에 좋다고 알려진 곰국을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 특히 닭발 같은 연골이 있는 부위를 꼭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닭발과 곰국을 자주 먹으면 무릎에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해서 곰국도 자주 끓여 먹고 콜라겐이 많이 들은 닭발도 수시로 조리해서 먹으려고.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진 닭발과 콜라겐 섭취. 정말 관절 건강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콜라겐이 관절에 좋다고 하셔서 흔히 닭발이나 소고기 곰국 같은 것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이런 곰국 같은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체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체중이 늘고 하면서 무릎 건강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게 되면 몸속에 나쁜 지방인 콜레스테롤을 자꾸 쌓이게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 김영일님 같은 경우에는 밤에 통증이 많이 심하신가요? 네, 자다가도 유난히 통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관절염 환자들이 보통 낮보다 밤에 통증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주의가 분산이 돼서 뇌에서 이런 통증을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밤에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자극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 통증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이렇게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신경세포와 혈관이 없어 닳아 없어져도 재생이 쉽지 않고 관절의 변형과 뼈의 파괴로 이어지는 연골 손상. 이어서 연골과 관절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이자 피트니스 모델인 최인서입니다. 사실 제가 피트니스 모델 대회를 나가게 된 계기 자체가 한의사 일을 시작하면서 침을 놓다 보니까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오래 서 있게 돼요. 그래서 무릎 관절도 안 좋고 허리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관절도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니들 분들한테 이 무릎 관절에 좋은 무릎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다리가 약간 휘게 되면서 무릎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 무릎 아래 내측 근육이 약화돼서 그렇거든요. 근육이 약화되면 걷는데 변형이 생겨요. 보행에 변형이 생기게 되고 변형된 보행 때문에 다리 근육에 왜곡시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이 무릎 아래 내측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벽 가까이에 서주세요. 그 다음에 앞발을 뒤꿈치를 땅에 대주고 앞꿈치는 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벽에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발은 앞발하고 수평이 되도록 11자가 되도록 서주세요. 네, 사실 이 동작만 해도 이 아킬레스건 위에 있는 비보근을 이완시키고 무릎 아래 내측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자극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발이 있는 데를 뒤꿈치를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때 숨을 후 내쉬면서 몸을 벽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 내측 근육과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 위에 있는 근육이 한 번 더 자극이 되면서 운동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동작이 쉬워 보이는데요.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리 모양도 잡힐 수 있고 연골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반복해 주시면 돼요. 벽 앞에 기대주시고 뒤꿈치는 땅바닥, 앞꿈치는 벽에 앞발하고 11자 모양이 되도록 배에 힘을 주면서 올려주세요. 그렇죠. 내려주시고 다시 배에 힘 주면서 올려주시고. 이게 종아리가 힘을 주니 근육이 이렇게 딱 뭉쳤다가 펴지니까 스트레칭도 된 것 같고. 이번 동작은 스케이팅 동작인데 이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련시켜서 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면을 바라본 자세에서 두 발은 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벌려줍니다. 그리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열중샷,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주세요. 이때 무릎이 발 앞꿈치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을 자연스럽게 쭉 뻗었다가 끌어당기고 뻗었다가 끌어당기고 20회 반복해주세요. 버티고 있는 다리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배에 꼭 힘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회 반복합니다. 그때 배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네. 허벅지 앞쪽에 땅땅해지는 거.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운동을 해주시면은 지금 허벅지 앞쪽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시죠?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이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허벅지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연골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네. 한쪽씩 20회 좌우 번갈아면서 1세트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해주시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에 중요한 솔루션을 하나 더 배워보는 시간. 네, 연골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이 염증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특히 연골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야? 이게 뭔지 아세요? 꿀인데요? 나무 뿌리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우슬이라고 하는 약재예요. 네, 이 우슬에는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사포닌이랑 칼슘이 염증을 배출해주고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우슬에 함유되어 있는 엑디스테론을 포함한 사포닌과 칼슘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랫동안 관절 치료에 쓰여온 우슬. 뼈를 만들고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고 하여 고전 기록에도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우슬 뿌리를 다려 먹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급속하게 감소하며 운동신경이 둔화되고 골절 위험이 커지는데 우슬에 함유된 엑디스테론 성분이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슬은 파골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우슬 추출물을 섭취시킨 동물 실험에서 골 조직 내 칼슘 배출의 감소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성장의 억제가 확인됐습니다. 네, 우슬 원물은 끓여 드시거나 달여 드시는 게 꾸준하게 섭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또 연골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양을 섭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슬 농축 분말을 준비했거든요. 우슬의 쓴맛이 우려될 때는 기호에 맞게 꿀이나 대추 등을 넣어서 함께 끓이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우슬 농축 분말을 우려낸 우슬차. 그 맛은 어떨까요? 아, 맛이 괜찮은데요? 네. 그렇게 많이 쓴맛도 없고요. 맛있어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관절을 생각하는 똑똑한 습관. 네, 오늘 관절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튼튼하게 내 관절을 다스리면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고 오늘 배우신 거 집에 가서도 꼭 잘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릎 관절 건강해지자. 화이팅! 오늘 배운 것들 열심히 실천해서 2주 후에 만나요. 색깔 진한 사람보다는 항상 챙겨주는 은근한 친구의 눈웃음을 더 그리워하며 안녕하세요. 국물라디오 방송 정열태의 신범순 인사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면 관절 건강은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염 진단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관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시장 터줏대감 신범순 씨를 만났습니다. 진짜 이 언니 대단한 양반이에요. 옛날에 암 극복, 위암 극복하시고 진짜 지금은 건강하고 튼튼해요. 우리 형님 80이 가까우시잖아요. 근데 정말 건강하셔. 그래서 저희가 본받을 게 많아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위암을 극복하고 퇴행성 관절염까지 극복했다는 범순 씨.
시장에서 집까지 30분 거리는 늘 이렇게 걸어 다니신다는데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30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또 다리 굳으면 안 되잖아. 관절이 아팠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 5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올라가려면 좀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70살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요. 체중이 이제 못 먹으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빠지니까 좀 다리가 덜 아팠어요, 무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몇 년 되다 보니까. 좀 체중이 조금 약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위암은 복귀됐는데 다시 무릎이 아파가지고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청천벽력과 같던 위암 진단. 체중 감소 후 사라졌나 했던 무릎 통증이 재발한 후 암을 이겨냈던 것처럼 무릎 건강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다리 근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무릎이 아픈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허벅지 근육 좀 늘리느라고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하면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관절염이 동반된 이제 그 어르신분들은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량이 감소가 되면은 연골이 약한데 연골을 지지하는 근육량이 약해지니까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육량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그녀가 챙기는 건 운동과 양질의 식사. 채식 위주의 반찬, 그리고 소식을 하는 것이 관절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잡힌 게 벌써 10년째라고 하네요. 살이 찌면 다리가 무리가 가니까요. 그냥 소식이에요. 하루 3끼는 하여튼 꼭 챙겨 먹고 밥은 반 그릇 정도. 그리고 식사 후에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제도 꼭 챙겨 먹습니다. 우슬 등 복합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슬 뿌리를 많이 사다가 닭발도 넣고 데려 먹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약으로 먹고 있어요. 반복되는 관절의 통증을 잡기 위해서는 염증 활성을 억제해 통증을 줄이고 연골세포수와 연골의 핵심 구성 물질을 증가시켜 연골과 관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관절염은 연골을 생성하는 인자와 파괴하는 인자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연골의 지속적인 충격과 마모는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골의 분해를 유도하는 MMP 및 TNF-알파 등의 염증 인자들이 활성화되어 연골의 퇴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연골의 주요 성분이 줄어들고 합성이 불가하게 되는 것도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며 감소하는 연골세포와 연골에만 존재하는 E형 콜라겐, 그리고 콘드로이틴은 연골세포의 노화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쉽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연골이 액체 상태로 분해되고 파괴되면 뼈를 파괴하고 관절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연골이 다양한 이유로 파괴되고 사라질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슬 등 복합물. 실제 한 대학의 동물 실험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1600%로 농축한 우슬 등 복합물을 주입하니 항산화 효소가 20배 증가하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 78%나 억제된 것이 확인됐고요. 같은 실험에서 연골 기질 분해 효소의 활성이 줄어들면서 연골이 보호되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관절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멈출 수는 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남몰래 눈물지었던 과거를 벗어나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관절을 자랑하고 있다는 한복임 씨를 만났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다. 언제 관절염을 진단받으셨던 걸까요? 6년 전에 제가 이상하게 손발이 꺾이고 막 붓고 통증이 오더니 그다음에 그것이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걸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막 굉장히 진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글쎄 태행성 관절이래잖아요. 손마디의 이상으로 처음엔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의심했다는 그녀. 하지만 곧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무릎 통증이 시작돼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관절염이 너무너무 심했을 때에는 거동도 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또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집에서 기거한 적이 일주일 이상 제가 기거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 때가 많았죠. 늘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복임 씨. 그런 습관이 무릎 관절 악화를 부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버리고 몇 개만 남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남아있는 신발을 보면 과거의 모습이 후회가 되는 마음. 예전에는 신발을 높은 거 신으니까 앞에만 땅만 보고 걸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내가 바보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신발을 높은 거 신으니까 넘어질까 봐. 또 넘어졌던 경험도 있고. 관절염 진단 후 편안하고 낮은 신발들로 모두 바꾸고 천천히 걷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관절 건강 관리에 매진했습니다. 걷는 것도 편안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냥 살랑살랑 갈도 좋고.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죠? 조금씩 천천히 낮은 신발 신고 걸었더니 너무너무 건강에도 좋고 생활에 활력소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11자 걸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잘 걷고 있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도 없어지고. 현재 관절 건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형외과를 찾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관절염이 심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도 어머니 연세에 이 정도 관절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6년 전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주변에 근육량도 괜찮아 보이시고 육안으로도 근육량이나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으셔서 무릎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오후 식사 준비를 하는 복임 씨. 음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걸 느낀 후에는 외부 음식은 끊고 모든 음식을 신선한 상태로 조리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초록빛깔의 채소는 식탁에 꼭 빠지지 않고 오르는 반찬. 고등어 속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또 비타민 D가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역이나 브로콜리 등에도 비타민과 또 칼슘 등이 풍부해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관절과 몸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는 그녀. 신경 쓴 만큼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슬 등 복합물도 잊지 않고 꼭 챙겨 먹는 이유. 우슬 등 복합물은 관절의 염증을 잡고 또 관절 통증과 연골 분해를 억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요 연골 구성 성분을 증가시키고 또 연골 세포와 연골 두께를 증가시켜 연골과 관절을 동시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우슬에 들어있는 액티스테론은 근육량을 늘려줘 근력을 향상시키고 또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우슬 등 복합물을 8주간 200mg씩 투여한 결과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 증가해 연골 재생 효과가 확인됐고 연골 세포수가 증가됨과 동시에 연골의 핵심 구성 성분이 증가, 재생되면서 연골 두께도 개선됨이 확인됐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는 관절 통증과 관절의 뻣뻣함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이 20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 나이는 50대지만 30대 관절로 살고 있는 가수 유진아 씨의 관절 건강 비법을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신선한 공기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등산하는 시간은 꼭 빼둔다는 진아 씨. 제가 제 고향이 충청도 부여인데요. 오빠 5 딸이 하나니까 예쁘니까 꼭 아버지 새벽에 3시 반, 4시면 일어나시는데 저를 꼭 두들겨 깨워갖고 손 붙들고
그 버섯 따라다니고 도토리 줍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30년째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6시면은 산을 타고 있습니다. 건강 체질로 보이지만 어릴 적 남모를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진아 씨. 그 콤플렉스 극복도 바로 이 등산으로 가능했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저는 뼈대가 일단 얇아요. 그래서 제가 치마를 입으면 애들이 뒤에서 황새다리라고 놀리고 등산을 하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튼실해지고 엉덩이도 이렇게 애플힙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산을 타서 제가 지금 이 몸은 제가 정말 다 만든 몸입니다. 그리고 저는 허벅지가 거의 없었는데 이것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녀만의 하산 노하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산을 내려오는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저는 뱀 걸음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요. 그러면 무리가 없어요. 관절을 안 다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내려올 때는 완전히 천천히 내려오고 특히 뱀처럼 걸어오잖아요. 내려올 때.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샥샥샥. 뱀이 땅 위를 활보하듯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하산 방법. 정말 관절 건강에 좋을까요? 등산 중에 부상의 70%가 산을 내려올 때 발생합니다. 특히 하산할 때는 경사도에 따라서 체중의 3배에서 6배 정도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 무릎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는 방법보다는 경사면의 사선으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옆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디디면서 내려가는 방법을 추천하겠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에도 그녀만의 건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란 텃밭의 채소들을 수확하는 진아 씨. 이것 좀 보세요. 호박. 어이구. 이거 봐요. 제가 농사진 거. 이렇게 유기농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준 거잖아. 비료도 하나도 안 줬는데 저절로 이렇게 다. 이거 봤어요? 대박. 이거 봐. 어머, 저의 주식이 이런 걸 합니다. 직접 기르고 수확한 채소가 바로 식탁에 오르는데요. 수확의 기쁨은 덤이요. 맛 좋은 음식이 가져오는 건강은 노후를 책임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빼놓지 않고 섭취 중인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제가 아무리 관절 나이가 30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우슬등 복합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다 뭐다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걷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먹고 100세까지는 아주 잘 걸을 수 있어야 되니까.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인 우슬등 복합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슬 섭취는 추출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끓는 물에서 우리거나 달여 먹는 것이 아닌 관절 건강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려면 식약처가 인정한 방법인 섭씨 120도씨 이상에서 12시간 추출 후 1600% 이상 추출 농축되고 또 식약처가 인정한 함량인 1000mg 이상을 섭취해야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의 통증과 일상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던 두 사람. 더 이상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관절 운동과 함께 건강한 음식 섭취, 그리고 우슬 등 복합물 섭취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체감하는 통증 지수가 줄었고 혈액 내 염증 수치도 감소해 앞으로의 관절 건강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일단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피검사로도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절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튼튼한 관절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골이 닳을 때까지 통증이 심하지 않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퇴행성 관절염. 연골 수명을 늘려야 제대로 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I know it's really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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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채널 A